안녕하세요. 예술 즐기는 습관의 길잡이 엄마는 미술쌤 연희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최근 가장 핫한 전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상반기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전시인데요. 현재 SNS에서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최근 프랑스 출신의 아티스트들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꿈과 낭만의 도시 파리를 캠퍼스에 담은 그림들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죠. 파리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왠지 설레지 않으신가요? 파리 하면 연인들이 오붓하게 데이트를 즐기는 생각이나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준 몽마르트가 떠오르시나요? 작년의 경우 파리가 탄생시킨 두 명의 위대한 아티스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1929년생 앙드레 브라질리에와 1877년생 라울 티피였습니다. 프랑스 미술의 황금기, 폴 세잔이나 앙리 마티스 같은 거장의 정신을 계승한 이들은 자연의 변화무쌍함이나 행복한 일상을 독특한 색채와 경쾌한 리듬으로 담아내는 작품들을 선보였죠. 포스터에 적혀있는 문구, 멈추어라 순간이여나 색채의 선율이라는 부제에 어울리는 전시였습니다. 파리를 몹시 사랑하는 우리에게 딱 맞는 전시였죠. 두 아티스트에 이어 올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물은 행복을 그리는 화가 미셸 들라크루아입니다. 미셸 들라크루아는 1933년 파리 14구 자안에서 태어나 파리에서 성장기를 보낸 화가입니다. 90세, 아흔의 나이지만 아직 현재 진행형인 아티스트입니다. 미셸 들라크루아, 파리의 벨 에포크전은 그의 탄생 90년을 맞아 기획된 대규모 전시죠. 70대 중반이 된 2008년 작품부터 2023년 최신작까지 15년 동안 그린 200여 점의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전시 포스터를 보시면 먼저 빨간 풍차 물랭루즈가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1889년에 문을 연 몽마르트의 명물 카바레죠. 2001년 니콜 키드먼과 요한 맥그리거가 연인으로 나오는 영화로도 만들어져 아카데미상 8개 부분 후보에 오르면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죠. 이렇게 들라크루아는 물랑루즈를 모티브로 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도 물랑루즈 영원히를 비롯해 전시장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는 최신작 파리를 기억해서도 달과 연결된 낭만적인 물랑루즈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파리의 벨 에포크라는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벨 에포크란 말 들어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아름다운 시절이란 뜻입니다. 주로 19세기 말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 프랑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발전했던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시대를 일컫는데 회고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우디 앨런 감독의 2011년 영화를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 원 윌슨이 연기하는 주인공 길이 파리의 밤거리를 혼자 배회하다 갑자기 나타난 차에 올라타고 1920년대로 가서 동경하는 예술가들과 친구가 됩니다. 놀랍게도 무기와 자립가라를 쓴 어니스트 헤밍웨이와 위대한 개츠비를 쓴 스콜 피츠제널들을 만납니다. 마치 영화 속 시간 여행처럼 들라크루아의 아크릴 페인팅은 우리를 1930년대의 추억과 향기를 머금는 파리로 안내합니다. 1930년대 후반, 들라크루아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들라크루아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의 파리를 지금까지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어린 시절과 아버지에게 드는 이야기를 토대로 1930년대의 파리의 인상을 쉴 새 없이 캠퍼스에 기록해 나갔습니다. 들라크루아의 사연과 작업을 토대로 전시 제목을 파리의 아름다운 시절을 의미하는 파리의 벨 에포크로 정한 것은 쉽게 이해가 갑니다. 이번 전시는 크게 8개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파리를 집중 여행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 각각을 정겨장으로 포기하고 있네요. 센스 있는 포기입니다. 미드나잇 파리로 시작해 파리 연인들과 길 위에서를 거쳐 들라크루아의 최신작을 전시한 에필로그, 그리고 아직도로 마무리됩니다. 꼭 순서대로 봐야 하는 전시가 아니므로 번호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표작을 만나볼까요? 들라크루아 그림을 더 재미나게 즐기기 위해 전시 관람 포인트 3가지만 꼭 찍어드릴게요. 먼저 첫째, 파리의 랜드마크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들라크루아가 2017년에 그린 파리 조감도입니다.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파리 하면 떠오르는 풍경이 느긋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좌측 위에 1889년에 완공된 330m의 에펠탑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맞이해 파리 만국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세운 기념물이죠. 불빛이 빛나는 에펠탑이 파리의 등대처럼 느껴집니다.
그림 중간에는 배가 떠있는 생강과 이를 가로지르는 다리들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퀴즈를 하나 낼까요? 생강에 몇 개의 다리가 있을까요? 그림에는 하나, 둘, 셋, 최소 8개 다리가 보이네요. 혹시 답을 아시는 분이 있나요? 네, 생강에는 무려 37개의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오래된 다리는 1607년 완공된 다리입니다. 새로운 다리를 의미하는 폭네프 다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1992년에 영화 폭네프의 연인들을 본 후 파리에 가서 줄리엣 비노시를 흉내내며 다리를 건넜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시태섬에 있는 위풍당당한 노트르담 대성당이 보입니다. 180년에 걸쳐 시공되었고 1345년에 완성한 프랑스 고딕 건축의 정수입니다. 안타깝게도 2019년 4월 노트르담 대성당에 화재가 일어났었죠. 지금은 보건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7월 26일 전까지 완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앞서 포스터에서 보셨던 물랑루즈를 비롯해 샹젤리제 결의, 몽마르트, 바스티유 광장 등 주요 명소가 들라크루아의 그림 속에 수놓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2017년에 그린 샹젤리제 거리를 올라가자입니다. 네, 그렇죠. 왼쪽 위에 에뚜알의 개선문이 보입니다. 샤르드고 광장 중장에 있는 개선문은 나폴레옹의 업적을 그리는 신고전주의 양식의 기념물로 1836년에 완공했습니다. 약 19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1821년에 51세의 나이에 죽었으니 그는 정작 이 개선문을 통과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에펠탑, 노트르담 대성당 개선문, 이렇게 파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축물과 만나보았습니다. 이런 건축물도 중요하지만 그림 속에 담긴 호텔이나 바, 노천 카페, 거리 등등을 꼼꼼히 살펴보면 파리지앵의 삶을 한층 가깝게 엿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리지앵의 활기찬 삶입니다. 이들의 일상과 라이프 스타일이 그림에 담겨져 있습니다. 파리 거리에는 각색의 인물들이 살아 숨쉬고 있죠. 뭔가 팔거나 어디론가 이동을 하기 위해 분주한 듯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연인에게 주댐무라고 사랑을 속삭이는 커플도 있습니다. 2016년 그림 물랑루즈 영원히입니다. 거리에는 자가용이나 마차를 탄 사람들, 노천 카페에서 정겹게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발코니 위에 연인들까지 많은 이들이 몽마르트의 낭만적인 저녁을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이들의 일상에 주목하면 그림을 보다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들라크루아의 그림에는 막대기를 들고 돌아다니는 남자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밤이 오면 가스등을 점화하는 남자들도 있고요. 해가 뜨면 막대기로 호텔의 창문을 두들겨서 잠을 깨워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모닝콜을 막대기로 한 모양입니다. 전시장의 그림 속에서 이들을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대신 재미난 사실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물랑루즈 앞을 잘 보면 화사한 드레스를 입고 이곳을 방문한 관객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매표소 앞에 엉뚱하게 어린 소년과 귀여운 강아지가 있네요. 누군가를 기다릴까요? 자, 찾으셨나요? 여러 그림 속에서 소년과 강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의 미셸 들라크루아와 그의 애견 킨의 모습입니다. 마침 작가의 서명처럼 소년 들라크루아를 직접 그려넣었습니다. 아름다운 시절, 행복한 시간을 즐기는 그가 그림 속에 동심을 간직한 채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눈입니다. 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들라크루아는 눈이 행복을 불러온다고 믿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파리의 풍경에는 뭔가 알 수 없는 신비로움이 더해집니다. 그래서인지 파리의 겨울과 눈을 보면 오히려 푸근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라쿠풀 레스토랑 몽파르나스 대로라는 2017년 작품입니다. 하얗게 빛나는 에펠탑 아래 라쿠풀 레스토랑의 네온사인 간판과 불빛이 보입니다. 문 앞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지배인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2027년에 오픈해 100년 가까이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소위 광란의 20년대로 불리는 시기에 예술인과 문학인들이 자주 찾는 아지트였습니다. 몽파르나스 주변의 고등학교에 다녔던 들라크루아는 피카소 같은 예술가들을 몽파르나스에서 직접 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들라크루아 전시에서 4번과 5번 정거장의 그림들은 눈 내리는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겨울 이야기와 메리 크리스마스 정거장에서는 작품의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눈 내리는 파리를 담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눈 내리는 파리의 밤을 즐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감상하시죠.
주말에 전시장에 방문했는데 혹시 대기 시간이 길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트샵에 먼저 방문해 보시죠. 미셸 들라크루아의 화사하고 고풍스러운 작품을 담아낸 굿즈나 작품집을 구경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져도 좋습니다. 팬데믹 전에 파리를 방문한 이들에게는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아직 파리를 가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는 파리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게 만드는 전시입니다. 3월 말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몸보야지. 그럼 들라크루아와 함께 파리 여행 잘 다녀오세요.